다양하다, 흥미롭다 이런 표현이 참 오랜만에 들어맞는 것 같은데 국산차 시장이 다시금 활발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토리스가 문을 열었고 트릭스가 누리고 있고 이제 남은 건 르노코리아밖에 없잖아요. 아직 케이지나 쉐보레에 비하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내년에 어떤 차가 출시 예정인가요? 중형 SUV가 출시되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죠. 딱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겹치는 포지션이라 소렌토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오랜만에 르세 케이지가 현대기아차의 대안이 되는 순간이 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케이지나 쉐보레랑 다르게 르노코리아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기대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위험 요소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상 가격은 대박인데 의외의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자동차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판매량 3위인 거대 기업 현대차그룹이 본진이기도 하면서 현대차의 기술적 다양성이나 발전 같은 게 빨랐던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과 소비 성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30년 전에는 그랜저 한 대를 사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벤츠, BM, 심지어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브랜드들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장을 한국이라고 할 정도잖아요. 진입 장벽이 높고 진입한 뒤에는 경쟁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소리는 또 반대로 말하면 기존에 진입해있던 자동차 회사들도 어딘가는 도태되거나 판매량이 예전만 못한 곳이 분명 생긴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국산차 쪽은 르상시가 대표적이었고 수입차 쪽은 포드를 비롯한 미국 차들이 그랬습니다. 약간 시기적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했던 시장이 어느 순간 굉장히 비좁아졌잖아요. 국산차는 현대기아차, 수입차는 벤츠, BM으로 좁아지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슬슬 다른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다시 많아진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그냥 너무 선택지가 똑같으니까 질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케이지는 토리스로 대박이 났고 쉐보레는 트랙스로 인기를 이어가니까 부분적으로 새로운 선택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르노코리아인데 르노코리아는 또 중형 SUV 그것도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 기대가 꽤 큰 상황입니다. 최근 소식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르노코리아가 이미 지금 신형 하이브리드 SUV를 생산하려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출시 예정이니까 공장 라인도 재정비하고 새로운 장비도 도입하고 해야 하니까 공장을 멈추는 거죠. 4월에도 한번 중단을 했고 이번에도 중단을 하면서 내년에 출시될 차의 생산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특히 중형 SUV 시장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시장 중 하나죠. 소렌토가 이걸 증명하고 있고 소렌토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에 완전히 몰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큰 거죠. 소렌토 대신 살만한 차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약간 이런 개념인데 이게 마냥 좋게만 볼 건 아니더라고요. 아예 그냥 총정리 개념으로 전개해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좋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기대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 근거도 탄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내 생산이라는 겁니다. 트랙스 영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드렸는데 국내 생산이 진짜 많은 걸 좌우합니다. 생산 물량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냥 쉐보레랑 기존 르노코리아 차들을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번에 트릭스가 미국보다 저렴하게 출시된 이유는 뭔가요? 국내 생산이라는 점이 가장 크죠. 쉐보레라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지만 생산이 한국이니까 물류비가 안 들잖아요. 반면에 르노코리아는 이런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컨대 케이지랑 쉐보레가 잘 나갈 때 르노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QM6 후속 좀 출시해라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랄 차 좋던데 왜 안 들어오냐? 메간 전기차 같은 거 들어오면 대박인데 대체 뭐 하고 있냐? 차 팔 생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해외 생산 차를 들여오려면 잘 팔릴 만한 걸 들여야 하잖아요. 잘 팔리려면 만듦새는 기본이고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겠죠.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생산되어 오는 거면 수입차나 다름없잖아요. 수입 판매하는 차를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어요? 그래서 국내 생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르노코리아 차종 중에서도 QM6 같은 차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종된 클리오 같은 차들은 비쌌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국내 생산이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고 여기에 한국에서 잘 팔리는 중형 SUV에 심지어 하이브리드다 잘 팔릴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국내 생산이기도 하면서 QM6 이후로 몇 년 만에 출시하는 신차잖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케이지나 쉐보레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서 주력 트림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잘 팔릴 조건만큼 안 팔릴 조건도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걸림돌 같은 게 지리 자동차인데 내년에 출시될 차가 지리 자동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차로 알려져 있죠. 중국 브랜드랑 합작해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적으로 작용해버리면 브랜드 전체에 타격이 갈 수도 있는 거라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리차의 영향력 자체가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벌써 르노코리아 지분의 34%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 지분은 르노그룹이 80.04%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19.9%, 우리 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0.06% 이런 순서인데, 일단 이 세 군데의 주식 수량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지리차가 지분에 참여하면서 지분율 자체는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작년 8월에 르노코리아 지분 전략을 삼성카드가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리차가 이때다 싶어서 들어오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르노코리아는 이번 지분 변경이 삼성카드의 지분 매각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부산 공장이 지리자동차의 생산 거점이 된다는 인식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리자동차의 기술력과 자본이 들어간 르노차를 생산하는 건데, 한국에서 생산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여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 회사 입장에선 일종의 원산지 세탁이나 다름없는 기회라서 수출 전략에 이용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는 건데, 이걸 또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겁니다. 중국 회사 개입이라는 걸 최대한 상쇄시키려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야 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전략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진짜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스포티지까지 위협할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중국 회사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그래도 가격이 이 정도면 차라리 이 차를 사는 게 낫지, 이런 여론이 알아서 반박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면 트랙스가 역대급 가성비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르노코리아도 이 타이틀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슬픈 전개인데 오히려 이런 예상을 다 뒤엎고 비싸게 나올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부산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삼는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부산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만 활용할 수도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PM6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판매량이 나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XM3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서 가격이 비싸졌고 결국 판매량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런데 판매량이 바닥임에도 가격 인하 같은 걸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생산 기지로서 활용만 할 거라면 글쎄요, 가격 경쟁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XM3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내년에 출시될 차도 하이브리드니까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인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출시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내 판매량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지금 르노코리아가 이렇다 할 신차도 몇 년 동안 없는 상황에 주력 모델이었던 QM6도 하락세고 SM6는 이미 사람들 관심 받기라 올해 4월까지 판매량이 1000대를 채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사가 철수하고 공장만 남기는 극단적인 계획이 아닌 이상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나아주긴 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이 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신모델을 2종 더 추가할 거라면서요. 이건 어쨌든 국내에서 계속 차를 팔긴 한다는 거고, 이 차들이 잘 팔리려면 시작격인 내년에 출시되는 SUV 성적이 좋아야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비싸게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 않나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